자, 이제 다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넘어갈게. 우리 합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 SN은 다시 1-R분의 초항 1-R의 N제곱이다.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지. 얘는 N-1제곱, 합은 N제곱.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헷갈리면 안 돼, 두 개.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얘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얘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괄호를 분배 법칙을 쓸 거야.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은, 자, R의 N제곱 먼저 쓸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R분의 A의 R의 N제곱 더하기 1-R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지. 전개하면은. 오케이? 그렇지. 이거 전개해봐. 그러면 A-AR N제곱이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보니까 어때? 똑같지? 뭐만 다르고? 부호만 다르고 똑같잖아. 오케이? 봐봐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표현할 때 AR의 N제곱 더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A하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 0이 나오지. 0이 나오지.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한다고 하면은 이 AN이 역시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그럼 아까 우리 등차 수열에서 C가 0이고 0이 아닌 것처럼 당연히 얘도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이 AN은 몇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룰까? 당연히 두 번째 항부터겠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오케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다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SN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하면은 R의 N제곱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부호만 다르고 같네? 근데 SN의 기본 정의가 뭐야? A1부터 AN까지의 합이잖아. 이게 등비수열일 때의 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모양일 거니까 당연히 A에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것이고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이 모양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럴 때도 근데 합은 나오긴 나와 있지?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SN이 자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겠지? 당연히 얘랑 얘를 더해서 0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자꾸 왜 이런 거를 아까 등차 수열할 때도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때 원래대로 하자면은 SN 빼기 SN-1을 통해서 AN을 구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계산식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나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걸 통해서 바로 AN 구해볼게. 자, 다시 AN을 구하려면은 A1 첫 번째 항하고 공비 R을 구해줘야 되겠지. 당연히 얘는 공비가 얼마야? 3은 안 변하지.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초항 바로 구해주면은 S1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3의 N-1승. 요게 나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AN을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됐어? 그럼 만약에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AN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 오케이? 요때 AN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일단은 R은 얼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R은 3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 3의 n-1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초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은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를 해줘야 되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진짜 S1인 초항을 구해주면은 얼마야? 6에다가 1을 빼는 거니까 원래 5가 되지. 이 5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돼. 그래서 얘도 4 곱하기 3의 n-1 요게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모양이 다를 때도 어떻게 나올 건지.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는 거.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놔. 알았지? 이 부분이 326, 왜? 이상해? 32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잘 확인해. 특히 아래 포커스 나와 있지? 포커스.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해야 돼. 오케이? 잘 해결을 해야 되고, 굳이 초항을 구할 때 있잖아. 이제 그 포커스 혹시 내용 봐볼래? 포커스에서 AN 구할 때 이렇게 적어져 있지. 혹시 봐봐. 물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있어.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니? 그렇지. 근데 얘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거든. 공식 외우려 하면은 또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원리를 통해서 적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A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R의 n제곱의 개수가 A지. 그렇지. 이렇다 따지면 뭐가 A야? 2가 A라고. 그러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공비는 지금 얼마니? 3이지. 그래서 3-1 이렇게 해서 4를 구해도 돼. 오케이? 근데 이 공식이 처음에 이걸로 설명을 몇 번 했었는데 많이 까먹고 또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얘를 그냥 공식금 또 증명 과정을 한번 더 통해서 구해내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원래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무엇을 하냐를 따져봐가지고 원래 초항에다가 그거만큼을 더해서 쓰면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았니? 차라리 원리를 좀 기억해 주는 게 더 나으니까 얘 꼭 잘 기억해놔. 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알았니? 이런 거 학교 가서 보여주면 애들이 와 할 거야. 아니 말고. 그 다음에 넘겨봐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하나 할 거야. 이게 지금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약간 경제 수학이라는 거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가는 게 있는데, 그 보면은 333페이지에 적금과 등비 수열이라고 보이지? 너네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넣을 거란 말이야. 적금도 하고 뭐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것을 하겠지. 그랬을 때 어떻게 요것들을 계산할 수 있느냐, 실제로 내가 얼마 정도의 이자를 내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나중에 혹시 이제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를 가게 되면은 뭐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런 것도 다 따져 볼 수 있다란 말이야. 이제 원리합계라는 말이 역시 등장을 해. 항상 선생님이 말하지만 첫 번째 요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원리합계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 원은 원금을 얘기해. 원금이란 뜻을 모르지는 않지. 그렇지. 원금은 내가 실제로 납입한 돈, 얘를 원금이라고 하잖아. 또는 빌린 돈, 얘를 할 수도 있지. 이때 당연히 이름 뭐가 되겠어?
얘는 이자를 의미해.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모두 더하는 거를 우리가 원리합계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보자. 만약에 내가 A1을 은행에다가 집어 넣어 놨단 말이야. 집어 넣어 놨는데 넣자마자 바로 이자를 주니? 안 주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이자를 주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돈을 넣은 시점, 그 넣은 시점을 초라고 잡을 거야. 초. 초가 있고 말에 있어. 초라는 거 뭐 그래서 1월 초라고 하면은 너네가 1월 1일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1월 1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월 달 중에서 돈을 넣었을 때 그 시점을 1월 초라고 잡을 거야. 아, 그냥 헷갈리면은 1월 1일 생각해도 돼. 알았니? 응. 초에 A1을 넣었으면은 얘를 이제 이자가 발생하겠지. 근데 이자가 R%다. 그냥 R이라고 할게. 퍼센트란 말은 또 쓰면은 100분의 R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년 1년 말이라고 하자. 얘를 1년 말. 1년 말이라고 하면은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금에다가 이율을 뭐 하면 되겠어? 이율을. 얘가 이율이니까. 1,000원을 넣었는데 이율이 10%래. 그럼 이자 얼마야? 100이겠지. 어떻게 했어? 원금에다가 이율을 뭐 했어? 곱했잖아.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한 게 이자야. 되니? 근데 우리는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00원을 집어넣어서 이율이 10%면은 나중에 얼마 찾을 수 있어? 1년 지나고 나서 1,100원을 찾을 수가 있지. 100원만 찾는 게 아니라 원금은 당연히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더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AR이 1년 후에 1년 말에 원리합계라고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A로 묶어볼 수 있지. A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케이? 얘를 이제 다시 B라고 치환을 해볼 거야. B라고 치환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시간이 흘러서 2년 말이 됐어. 당연히 2년 말에는 또 어때? 요 B에 대해서 이자가 또 붙겠지. 그럼 당연히 B 더하기 BR일 거고 얘는 B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R이란 말이야. 근데 B 대신에 A 곱하기 1 더하기 R을 대입한다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당연히 3년 말이 되면은 얘를 또 C로 치환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요때는 어떻게 붙을까? 원리합계가 A에 1 더하기 R의 3제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제 N년 말이 궁금할 거야. 쭉 와서 N년 말. N년 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어떻게 되겠어? A에 1 더하기 R의 N제곱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돈을 몇 번 넣었어? 딱 한 번 넣었지. 돈을 한 번 넣었어. 처음에 1년 초에 돈을 A1 한 번 넣었단 말이야. 걔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N년 지나고의 원리합계를 구한 거야. 다시 돈을 여러 번 넣은 거라고 한 번 넣은 거라고? 한 번 넣은 거라고. 이 내용 바로 이해 가니? 이해 가야 된다. 자, 원리합계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단순하게 돈을 한 번 넣는 개념이라든가 돈을 한 번에 지불을 하고 끝나는 개념이라면은 이런 공식으로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적금을 넣는 경우가 있어. 적금.
그럼 아까 말했지만 적금은 돈을 한 번 넣어야 돼? 여러 번 넣어야 돼? 여러 번 넣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매년 돈을 납입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그렇지? 요거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원래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옛날에 수능이 좀 이렇게 문제가 약간 좀 치사하게 나왔을 때는 막 말에서 말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좀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다 초에 넣는 경우만 나오니까 내가 그 대표 경우만 해줄게. 처음에 1년 초에 A를 넣었어. 그러면은 1년 말이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아까 1년 초를 그냥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지. 원래 그 개념은 아니야. 원래 돈을 넣은 개념 1년 초야. 근데 만약에 1년 말이야. 12월 31일이라는 거지. 그러면 12월 31일과 그 다음 해 1월 1일은 어때? 큰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지. 그래서 앞으로 1년 말과 2년 초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 알았니?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을 거야. 그럼 요때 이자를 얼마만큼 받겠어? A 1 더하기 R 받겠지. 근데 이제 한번 패턴이 돌아왔으니까 또 돈을 A만큼 넣어야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또 A만큼 돈을 넣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2년 말이 왔어. 3년 초는 이제 내가 안 적을게. 아니면 3년 초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면 역시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또 붙어야 되니까 제곱이 되겠지. 맨 위에 거는. 하지만 두 번째 2년째 초에 넣은 이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한 번 붙어야 되겠지.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 A에 1 더하기 R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패턴이 왔으니까 또 뭐를 집어넣어야 돼? 새로운 A를 넣어줘야 되겠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3년 말이야. 그럼 어때? 얘는 또 이자가 붙어서 1 더하기 R의 3제곱이고 얘는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겠지. 마지막 것도 이자가 이제 한번 붙어야 될 것이니까 A의 1 더하기 R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쭉 집어넣어서 마지막 N-1년 말이라 그러자. 요때가 올 것이고 마지막에 N년 말이 오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얘는 쭉 와서 A에 1 더하기 R에 N-1이고 한 번 더 이자가 붙어서 1 더하기 R에 N제곱으로 된다는 거. 확인돼? 오케이? 이거 디테일하게 한번 다 적어봐야 돼, 너네가. 알았어? 그 다음 거는 얘보다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겠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A의 1 더하기 R에 N-2가 되고 얘는 A의 1 더하기 R에 N-1제곱이 될 거야. 얘는 두 개 차이 나야 되니까 N-3이 될 거고 얘는 1 더하기 R에 N-2가 되겠지. 물론 4년 말, 5년 말 또 쭉 A만큼 집어넣었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N-1년 말에도 A만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는 N년 말까지 N년 말에 돈을 받을 거니까 N년 초에 또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잖아. 8월 말에 돈을 받을 거면은 8월 초에도 돈을 한 번 더 넣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A1을 한 번 더 넣으니까 마지막은 A의 1 더하기 R의 1제곱으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럼 나중에 너네가 N년 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이거지. 이거 하나야? 아니지. 매번 집어넣었던 돈들에 대한 이자도 싹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받는 게 적금 금액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해서 받는 건데 지금 이 모양들을 봤더니 무슨 수열 모양이니? 등비 수열 모양이지.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A의 1 더하기 R이고 공비가
1 더하기 R인 등비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SN 적금 금액의 합은 자 얘는 1 더하기 R이니까 1보다 커 작어? 1보다 크지? 그럼 내가 R-1 공식을 쓰라 그랬잖아. 양수라는 걸 이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에 얘는 n제곱이라는 거를 기억하라 그랬지? n제곱. 정확하게 따지면 항의 개수야. 그럼 항이 1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n개 더하는 거잖아. n개 더하고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r분의 a의 1 더하기 r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이거는 꼭 다시 한번 해보는데 주의점 일단 1년 초에 돈을 넣는다라는 거 개념 하나 기억을 해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1년 말과 2년 초는 똑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이다.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면 당연히 다른 개념이겠지만 딱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똑같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주고, 세 번째 각각의 집어넣은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다 따로 붙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받아야 될 금액은 이 모든 걸 다 뭐한 금액이다? 다 더한 금액이다 라는 걸 기억해주고,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이 내용을 말한 김에 우리가 이제 상환하는 개념도 얘기를 할게. 상환하는 개념. 교재로 보게 되면은 336페이지. 자, 가영이 일어나고. 안 돼. 이거 들어야 돼. 중요해. 자,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노트북 사주세요. 엄마가 탁 치겠지. 이렇게 공부나 잘하고 노트북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건 너네가 성적이 올라서 엄마가 노트북을 사준대. 엄마가 하이마트 가가지고 3개월 할부를 주세요. 이런 말 아마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일시불 스타일이야? 일시불로 내는 게 제일 좋아. 원래 현금, 현찰 박치기가 제일 1번이야. 근데 살다 보면은, 할부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리고 할부가 이게 되게 경제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왜냐? 일반적으로 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대납해 주거든. 그래서 무이자 할부라는 게 있어. 돈을 가지고 내도 된대. 그러면 더 싸게 사는 거란 말이야. 당장 3,000원짜리를 1,000원씩 3번만 내도 된대. 2달에 걸쳐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더 이득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이자 할부를 잘 이용하는 게 현명한 경제생활이 될 수가 있어. 좌우지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냈으면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갚는 거를 우리가 상환이라 그래. 상환이라 그래. 돈을 갚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 그럼 만약에 너네가 이제 8월 초, 이제 8월 초니까 1년 초라고 할게. 요때 그 노트북을 샀어. 노트북 가격이 A1이야. 라지 A라 할게. 라지 A1이야. 그럼 너네가 산 다음에 언제부터 돈을 갚니? 만약에 한 달 지나서부터 엄마 카드에서 돈이 빠질 거란 말이야. 그러겠지. 너네가 3,000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당장 하이마트에 1,000원 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먼저 카드를 긁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돈이 1,000원씩 빠질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럼 봐봐. 너네가 이제 A1을 할부로 긁었다라고 하면은 2년 초부터 돈을 갚는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때 또 A만큼 갚고 또 이때 A만큼 갚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N-1년 말에도 A만큼 돈을 갚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N년 말에 마지막 돈을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 그래야 다 갚을 거 아니야.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는 N년 동안 갚는다 그랬는데 봐봐. 너네가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초에 지금 우리가 8월 1일 하면은 8월 1일에 A1을 샀어. 그러면은 3,000원을 샀어. 그럼 빼 3,000원이지. 9월 1일에 1,000원을 갚고 10월 1일에 1,000원을 갚고 3년이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해에도 어때? 돈을 1,000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요 N년 말에도 어때? 얼마만큼? A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이거 아까 적은 것처럼 쭉 적게 되면은 요렇게 쭉 와서 요때 금액 얼마가 될까? 그럼 이제 A의 1 더하기 R은 그대로인데 횟수가 중요하겠지. 아까보다 어때? 횟수가 한 번 줄었잖아. 아까는 맨 처음 여기가 A부터 시작해서 1년 말, 2년 말 해서 N년 말에서 R의 N제곱 됐었지. 얘는 한 번 횟수가 줄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N-1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어때? A의 1 더하기 R의 N-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A의 1 더하기 R.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점점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점점점이 있고 이때 A니까 A의 1 더하기 R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돈을 딱 갚았어. 여기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겠지? 딱 넣고 끝나버렸잖아 이제. 나 이제 끝났다. 우리 빚값도 그러잖아. 딱 돈을 마지막 갚고 친구가 돈 빌렸을 때 야 이제 500원 갚았지? 끝이야? 그 500원 대해서 이자까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합이 또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지? 역시 SN이 되는데 이번엔 초항이 뭐로 바뀌어? A가 됐지. 공비는 변했어 안 변했어? 공비는 1 더하기 R 그대로잖아. 자, 항수 봐봐. 항수. 얘는 1 더하기 R에 0제곱부터 시작을 하지. 만약에 1 더하기 R 있다라고 하면은 0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1 돼버리니까 0제곱부터 N-1제곱이니까 몇 개 있어? 항이 N개 있는 거야. 왜? 1부터 N-1이 N-1개잖아.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은 N개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공식 쓰게 되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하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R분의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다 더한 금액이 뭐하고 똑같으면 될까? 저 빌린 금액 라지 A랑 같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다 풀어놓고 틀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 니네가 만약에 3,000원을 빌렸다라고 아까 했지. 카드사에서 원래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사에서 무이자라는 걸 해줘. 그러면은 요 A1만 갚으면 끝나. 실제 생활에서는 당연히 이 라지 A1 내가 처음 빌린 금액 수도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나중에 갚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쭉 이자 붙였다고 생각했을 때 역시 모양은 어때? 라지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만큼 이자가 붙었을 거니까 당연히 이 전체 금액이 뭐가 똑같아야 돼? 이 금액이랑 같아져야 돼. 그냥 A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상식적이잖아. 그렇지. 그러잖아. 너네가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은행이 어때? 쫓아온단 말이야. 이자 내놔! 이러면서. 안 그러겠어? 그래서 너네가 요 상환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적금은 좀 편하잖아. 1년 초부터 A 넣어가지고 구한 다음에 싹 다 더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상환 문제도 요 갚는 거 자체는 쉽게 애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 얘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알았니? 마지막 갚아야 될 금액이 원래 처음 빌린 금액에 이자를 붙여야 된다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 앞에 내용 적금 부분하고 상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어서 할게.